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증시 삼성전자 기술적 분석과 수급 동향을 먼저 살펴보고 국내 해외 핵심 뉴스 및 내일 이제 6월 19일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한 오타가 났네요. 전략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코스피부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양 패턴이 나온 이후에 10일 이평선에서 계속 막히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1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은 500일 이평선이 이탈이 되는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한 개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종가 기준으로 10일 이평선을 돌파 안착을 하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10일 이평선에 막혀 있죠. 자,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일 이평선에 막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돌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일 이평선이 돌파가 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마찬가지 장 마지막에 동시호가에서 보합으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상단 120일 이평선과 하단 240일 이평선에서 박스권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은데 내일 아마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수가 안 빠지는 걸로 봐서는 내일 야간까지 미국 지수를 상승을 시킨 다음에 월요일날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과 같은 폭락장이 한번 더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과 외국인들이 많은 매수도 안 했고 기관에서도 많은 매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잠깐 살펴보면 음식료업 쪽에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336억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기관 마찬가지 같이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는 특별하게 매수를 했는 섹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마찬가지 특별하게 좋은 섹터가 없었는데 IT 종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래도 좀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코스닥에서는 개인들만 또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한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에서 마이너스 10억, 풋옵션에서는 마이너스 52억으로 옵션만 봤을 때는 포지션을 상방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근데 반면에 달러 선물을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는 시장을 하방으로 봤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에서는 하방을 받고 달러 선물 마찬가지 하방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선물과 옵션에서는 상방을 봤다는 겁니다. 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장 마지막까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오늘 야간에 미국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을 것이다. 일단 장 초반까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자, 주요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코로나가 하루 만에 59명이 신규 확진이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무더기 감염이 나왔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만 명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3만 명대, 인도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 견우는 거대 여당, 이번에는 삼성생명법이다. 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정회사 지분을 취득 원가가 아닌 시가로, 그것도 3%를 기준으로 주당 1,000원에서 삼성전자가 샀던
삼성생명 20조 원 주식을 팔아야 순환출자, 지배구조, 금융감독 통합법에 이어서 전방위를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왜 민간기업을 자꾸 겨냥을 하고 왜 간섭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유민주 국가에서 자꾸 정부에서 기업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해버리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상승을 못하는 겁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속세가 없죠. 법인세도 대한민국보다 조금 낮죠. 근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가 거의 60%에 달합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3대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왜 정부에서 간섭을 하는지 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하루 종일 북한 문제에 대한 뉴스만 났죠. 심상치 않은 북한 DMZ의 총검과 철갑모를 쓰고 북한군들이 포착이 됐다. 총검 같은 경우에는 전시 상황에만 착용을 하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 한국에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이제 거절을 하죠. 상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노동신문에서 북한군 자제력이 한계를 넘어섰다. 연락사무소는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6시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동해안 초소에도 북한군이 병력을 투입을 했다라고 하고 군사행동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북한군이 금강산에도 주둔을 하고 개성공단에도 주둔을 하고 있고 서해상 군사훈련에도 복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서해상 훈련에서 남북이 예전 연평해전처럼 무력 충돌을 할 수 있는 우려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날 가장 핵심적인 뉴스였었죠. 덱사메타손. 자, 그런데 불과 하루가 지난 다음에 경증일 때는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있지만 경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더 많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수도권에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서는 QR코드를 의무화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QR코드에 대한 특징 종목을 두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자, ADB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 1.3%에서 마이너스 1.0으로 다시 또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소비에 큰 타격을 준 데다가 기업 활동이 멈추고 글로벌 경제 활동이 악화가 되면서 지난 1분기 GDP 전년 대비 1.3%로 둔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의 책사라고 불리는 류허라는 사람이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오후 1시부터 국내 증시와 중국 증시가 갑자기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그래도 선방을 했는 이유에는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제롬 파월 의장이 뉴욕 증시가 7월 달이 되면 크게 붕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S&P 500 지수를 예를 들면서 S&P 지수가 지금 3100포인트를 넘어섰죠. 근데 1006포인트 선까지 떨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가가 반토막이 될 수가 있다. 지금 6월 말을 가고 있는데 7월 달이면은 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그냥 일개 은행장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경제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3대 지수는 약보합과 강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강보합과 마이너스 1%까지 하락폭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야간에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지 안 좋게 나오는지 그 두 가지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이 종합지수가 오늘
플러스 1.2%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저점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전일날 특징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근당 바이오 10분봉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 되겠죠. 시가가 18.83%, 고가가 26.92%, 한 8%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자, 그 BC월드 제약 마찬가지 이 구간이죠. 시가가 9.95%, 고가가 14.92%, 약 5%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 수익 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징 종목 단타 매매 1번입니다. 9시 10분 안에 3% 이상 수익 구간부터 자율적으로 수익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9시 10분 전에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는 손절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날 특징 종목 중에 가장 강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9시 10분 안에 5% 이상 하락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마스터만 하시면 매일매일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북한발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었고 긴장이 더더욱 고조가 됐었죠. 빅텍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갔습니다. 오늘 저희 방 정회원님들은 빅텍도 진입을 했죠. 그래서 전일 종가를 손절로 잡고 빅텍을 시가 이하에서 진입을 했습니다. 7% 정도를 손절을 잡고 진입을 하라고 했는데 오늘 예상이 적중됐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에서 매도하신 분도 있고 홀딩을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10%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내일 하루 더 보시든 자율적으로 하셔라. 자, 스페코 마찬가지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일단조 상한가를 갔고 휴니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전쟁 테마주는 휴니드, 한일단조, 스페코, 빅텍 이 네 가지만 보시면 된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다. 대장주는 빅텍이다. 두 번째는 스페코고 이제 2대장주 영역에서는 한일단조와 휴니드 정도가 있다. 자, 일단 특징 종목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보유 종목이 있죠. 시젠입니다.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종가에 또 조금 밀려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시젠을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북한발 리스크가 추가적으로 발생만 안 된다면 시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가시면 됩니다. 저희 방 회원님들은 이렇게도 질문을 하더라고요. 시젠이 60일선을 이탈하더라도 들고 가면 되지 않느냐? 당연히 들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북한발 리스크가 크게 문제가 됐을 경우에 121선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8만원대 초반 구간까지도 빠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 60일선만 계속해서 지켜낸다면 시젠은 이런 식의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젠 같은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를 15만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상황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자, 시젠이 지금 10만원대라고 가정을 하고 15만원까지 올라간다면은 약 5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가 지금부터 64,000원까지 상승하는 것보다 시젠이 지금 가격에서 15만원 정도 부근까지 가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관련 특징 종목 두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C큐브, 두 번째 종목은 아이크래프트입니다.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C큐브가 내일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재무 구조만 봤을 때도 C큐브가 좋습니다. 만약에 특징 종목을 공략하실 분들은 C큐브나 아이크래프트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C큐브를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북한발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되도록이면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내일 야간에 이제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 오늘 미국장이 하는 거를 봐서는 오늘 시장이 크게 나쁘지가 않을 것 같고
내일 아침에 국내 증시 마찬가지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야간에 미국장이 폭락을 하거나 그리고 내일 오전에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 출발을 해버리면은 관심 종목은 가급적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 종목은 JSND입니다. 자, JSND의 공략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83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21선과 기준선 라인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JSND 6,800원 부근 혹은 내일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21선과 기준선 자리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가 이탈하면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가격대는 5,8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북한발 악재가 장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조금 짧게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는 똑같습니다. 3에서 30%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JSND에 대한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PER은 9.46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PBR 마찬가지 1.18 저평가가 되어 있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 기준으로 28억 원이 발생이 됐고 전년 동기 대비 3.7%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징적인 것은 2020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과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당기 순이익 1분기 매출액이 670억으로 크게 증가가 됐었는데 2분기 예상 매출액은 721억으로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마찬가지 28억에서 33억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 유보율은 440%, 회사 부채 비율은 114%로 재무 건전성 또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JSND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번에 6.17 부동산 규제를 시행을 했는 반사이익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량주고 사상 최대 실적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규모 자체 개발 사업을 하고 있고 주택 개발 사업, 스마트홈, 아파트의 AS,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운영, 시설 관리 전반적으로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1월부터 GS건설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GS건설과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집을 사고 파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시공 이런 쪽으로 시설물 관리를 하는 게 대중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 주주는 GS건설이고 66.7%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15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에서 6거래일째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마찬가지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거는 기관 투자자에서 151만 주가 오늘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물량이 들어왔죠. 내일 여러분들이 시가 이하에서 제가 드린 전략대로 공략을 잘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내일은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만약에 시젠을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일단 내일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매수 가격 이상이 온다면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JSND 같은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내일 수익이 나오면은 조금 짧게라도 정리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고 월요일날 굉장히 심각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에 북한에서 어떠한 협박을 할지
어떠한 도발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연방준비제도에서도 시장이 안 좋다. IMF에서도 시장이 안 좋다. 아시아경제관리에서도 시장이 안 좋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국내 증시는 너무나 강하죠. 자, 불안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짧게 수익을 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손절가가 필요가 없는 종목들로 추천을 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전일날 특징 종목으로 수익이 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